여기 침을 너무 잘 놔서 신침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심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엄친아이자 뇌생남인 이 남자 이름은 바로 유세엽입니다. 15세에는 성균관 입학했고요. 17세에는 문과별시 장원 6그 자녀. 18세 문과 식년시 초시 복시까지 3장 장원을 그냥 석권했죠. 그런 다음에 내의원에 입성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 그 당시 왕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세엽을 신뢰했던 왕은 유세엽에게 침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도련님이 치료만을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에 띠르르르르한 외모까지. 아이고 쓰러진다 쓰러져. 그런데 어느 날 종창을 앓고 있던 왕이 병상에 눕고 말았죠. 쏘라! 세엽은 하루 사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왕의 상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찌 하룻밤 사이 종창이 일이 커졌단 말인가. 기묘하다. 말이 되질 않아. 소신이 시침할 수는 없사옵니다. 어이 영감의 시료를 받으시며. 뭘 주저하는 것이냐? 어서 전하께 시루치 못할까? 독촉하는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석침이 유세여. 전하께 시침하겠습니다. 피침으로 종창의 고름집을 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피침의 색깔이 검게 변하고 피! 왕의 종기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쳤고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결국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여기까지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최악의 의료사고 논란의 주인공 효종인데요.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 이 효종은 광해군 11년에 당시 능량군이었던 인조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인 소현세자가 사망을 하자 뒤를 이어서 세자의 책봉이 되었고 아버지 인조가 승하를 하자 다음날 창덕궁 인정문 앞에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효종은 세자가 된 이후에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댔다고 해요. 오직 나라 일에만 몰두를 했는데 이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에 이 종기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종기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뻥! 피가 터지는 등의 고통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어이조차 손을 못 쓰는 단계에 이르자 아버지인 인조가 즐겨 찾던 침쟁이 이 신과기를 불러들입니다. 효종은 신과기에게 침을 놓아가지고 피를 뽑으라 라고 명하지만 옆에 있던 어이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말려요. 다행히 한 큐에 잘 놔서 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검붉은 피가 쏟아지면서 효종은 이제 정신이 좀 든다. 신과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더 시침하라고 하는데 정작 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침이 혈관을 찌르게 됐는데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난리가 났죠. 내의원들이 온갖 지혈제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멈추게 하려고 했으나 효종은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자, 다시 조선 정치과 의사 유세풍으로 돌아와 봅시다. 저자가 수석침이 유세엽입니다. 죄인 유세엽은 명을 받들라. 세엽 때문에 왕이 죽었으니까 세엽 역시 처벌을 받아야 했겠지요. 내의원 수석침이 유세엽은 면직 후 한양 출입을 금하는 문외 출송에 처한다. 그렇게 평생을 한양에서 살아왔던 그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오늘도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추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조선판 셜록 홈즈 은우. 아가씨! 곧
요초수에 닿으면 피 흘린 흔적이 나타나야 하거든? 근데 왜 안 나타나지? 안 돼요, 안 돼요.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새엽을 발견합니다. 잠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달려가서 그를 구해주게 되죠. 옷에 달려있던 침통과 이 술띠를 본 그녀. 양반, 한양 출신, 그리고 내의원 출신이시죠. 한양 출신의 내의원인 거를 단번에 알아차리죠.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 계십시오. 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막에서 밥을 먹으려던 그는 음식이 목에 걸린 남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왕이 죽은 이후에 한 번도 침을 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엽은 손만 벌벌 떨 뿐이었죠. 마침 근처에 있던 이 돈만 밝히는 괴짜 의원 계지한이 그 남자를 살려냅니다. 침을 놓기는커녕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신세가 정말 답답했던 새엽은 그러던 중에 은우가 계곡으로 들어가 죽으려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이보시오. 건전했지만 맥이 약했기 때문에 은우를 등에 업고 계지한을 찾아갑니다. 너는 목숨은 건졌으니 이제 은우를 데려다주고 떠나려던 새엽을 계지한이 붙잡아요. 잠깐 스톱! 어이 방풍이 딱이야! 당약의 시침의 의무까지 어림잡아도 열량이네. 열량을 내던지 관하로 가든지. 떠나려면 돈을 내고 가라 이거였는데 하지만 돈이 있겠습니까? 딱 봐도 니들 빈털터리 같고 내 특별히 인심 좀 쓰지. 시루비 열량, 숙박비 한 양을 대신해 개수 의원에서 10하루간 병자를 본다. 이를 어길 시 관하로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어때? 돈을 내준 대신에 자신을 도와가지고 환자를 돌보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지장. 제가 할 것 같습니까? 됐죠. 이제 그렇게 새엽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새풍이라는 이름으로 개수의원에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착한 의원을 찾기 어렵다는 기록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종대왕은 의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어명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반증이죠. 해민서나 활빈서 같이 서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던 기관이 있던 한양은 그나마 덜 했는데 이런 기관이 없었던 지방은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재 시장의 약재상들이 의사 면허도 없이 의원 노릇을 한 거죠. 면허가 없는 약재상들이 진료를 보고 약을 팔았으니 히포크라테스 마인드는커녕 사기 안 친 게 다행인 거죠. 우리 아씨 좀 살려주세요. 얼른요. 한편 주인을 살려달라며 찾아온 하인을 따라가니 그곳에 죽으려고 하던 은우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죽으려던 세풍을 구해주고 용기를 줬던 은우가 자꾸 죽으려 하는 모습에 세풍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은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서 많이 모셔와. 아이고 아가.
기어이 먼저 간 지아비디를 따를 셈이 드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약은 접어두고 저 아이 시료에만 전심을 다해 주시게 내 후사일 터이니. 그런데 세풍과 계지안이 돌아가자마자 순식간에 차갑게 변해버리는 시어머니. 하필 의원들 왔을 때 소란을 피워. 저것은 데려다가 구박을 멘탈을 하는 하고 것으로 부족했는지 아픈 며느리를 차가운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인생은 혼인을 올리기 직전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은우는요, 남편의 얼굴을 관 속에서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구박을 하고 못살게 굴었는데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충분히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인가? 아씨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아까까진 은우에게서 중독 증상을 보게 된 세풍. 한동안 먹어야 하니까 많이 달아주고. 뭐야? 독이라도 쓴 게냐? 예, 그런 듯합니다. 어떤 독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은우의 시어머니가 명이나물과 똑같이 생긴 이 박세란 독초를 이용해서 은우를 독살하려 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산마늘이 아니라 박새입니다. 명이나물을 만드는 산마늘과 똑같이 생겼으나 먹으면 죽는 독초지요. 그리고 은우를 놔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바로 관아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닌가. 아씨를 놓아주십시오.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난 은우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세풍의 권위로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감찰어사 조신우가 조태학의 명을 받아가지고 세협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네 고향에 좀 다녀와야겠다. 하명하실 일이라도. 내려가서 유세엽이란 놈을 찾거라. 조태학은 왕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세풍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실제로 조선 왕 독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독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의 질투로 독살을 당했다고 알려진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인데요. 소현세자는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자마자 세자의 자리에 올라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아버지인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항복을 하는 의미로 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지요. 굴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소현세자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의 세자를 볼모로 끌고 갔습니다. 정말 매우 고생스러운 날들이었겠지요. 그러나 청나라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소현세자는 외교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앞선 문물에 더해서 서양의 문물까지 소현세자 접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청나라를 미워하기만 했던 소현세자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조선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을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워야 하겠다. 그렇게 청나라에서 생활이 길어질 무렵 드디어 명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볼모로 잡아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하지만 아버지 인조의 바늘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했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소현세자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인조가 독살을 종용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소현세자의 온몸이 시커멓게 썩었고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분명히 독살이다 하나같이 입을 모았죠. 또한 세자를 치료하던 어이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소현세자의 독살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되죠. 그런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승정원 일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약 4천만 자의 기록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승정원 일기는 2억 3천만 자, 조선 왕조실록보다 3배, 4배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볼모로 생활을 하는 8년 내내 아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춥고 음식도 많지 않아 가지고 내내 아팠고 또 볼모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동안에는 심한 감기까지 걸렸다고 해요. 인조가 소현세자를 질투한 건 사실이지만 소현세자는 이미 위독한 상태로 조선에 왔고 우연의 일치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리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독살이나 암살을 당한 왕은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조신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협을 찾기 위해 마을에 온 것입니다. 피침이 아니옵니까? 엄밀히 말하면 색이 변한 피침이지. 무엇 때문에 색이 변한 것인지 내게 낱낱이 고하게. 궁색한 의원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신뢰를 범했고. 몸이 불편한 곳이 계시면 언제든지. 그런데 조신우는 계지안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유흠영과 신귀수 둘 다 해동본초를 쓴 독초대가 전규영의 제자였지. 헌데 계유원 자네도 전규영 문화였다던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와 계지안이 같은 스승 밑에서 의술을 배운 동문이란 걸 알게 답을 됩니다. 가져오게. 이제 반푼이도 모자라 쥐새끼가 다 됐구만. 남의 얘기나 엿듣고 잘하는 짓이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아버님과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걸.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묻는 세풍에게 계지안은 어사영감은 대체 의원님께 왜 저러는 겁니까? 제 아버님도 관련된 일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아이 그만! 앞으로 내 앞에서 네 아비 얘기든 한양 얘기든 더 이상 꺼내지 마라. 아주 치가 떨리니까. 더 말하면 그 길로 여길 뜨는 거야. 화를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며칠 후 은우를 찾아온 신우는 이건 누구 것이야? 유 의원님이 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변색된 피침이 태풍의 것임을 알게 되고 유흠영은 왜 왕을 죽게 한 이 침을 죽는 순간까지 쥐고 있었을까? 죽은 세협의 아버지가 왜 이 피침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사망한 유흠영이 머리에 입은 상처 분명 낙마로 인한 것은 아니다. 사고사가 아닌 타살인 것인가? 한편 마을에 역병이 돌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개수 의원은 혼잡해졌겠죠. 근데 저 보라색 수포는 계지안은 이번 일이 역병이 아니라 단사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역병이 아니다. 분명 단사초야. 한 아이가 그 꽃가루로 만든 꿀을 채집해주기에 조금 먹었는데. 이 와중에 은우 역시 단사초로 만든 꿀을 먹게 되고 얼굴은 보라색 수포로 가득 찹니다. 아시도 수포가 올라왔다. 소식을 전해들은 세풍은 계지안한테 3회초로 해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말 진정이냐? 말씀해 보십시오. 3회초란 약재인데 독성이 너무 커.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써야 한다. 반드시 찾고야 말 것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수많은 3회초가 자라고 있던 들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조태학의 명령대로 그를 제거하려고 그 앞을 신우가 막아서죠. 하지만 이미 조신우도 단사초에 중독된 상태였고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산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한 세풍에게 이제 계지안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전 수리골에 내 스승님의 집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스승권한 단사초를 연구했고 스승님께서는 해동본초를 완성하셨지. 그럼 3회초를 얼마나 써야 해독되는지 알아내셨습니까? 과거 자신의 스승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단사초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해당하셨다. 허니 결국
단사초에 단자도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된다. 삼해초와 단사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릅니다. 한편 해독제인 삼해초 역시 독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던 상황이었죠. 사람에게 직접 써보는 수밖에 없는데. 세풍은 직접 나서가지고 자신의 몸에 먼저 실험을 했고 이를 자, 어서 먹어. 도련님, 정신이 들어요? 결국 모든 주민들을 살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단사초 사태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고 세풍은 못다한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조신우를 찾아갑니다. 그는 무슨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어째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좌상 대감입니까? 좌상의 명이었냐고 묻는데요. 좌상에게 명을 받았지만 차마 생명의 은인을 죽일 수 없었던 신우는 당장 개수의원을 떠나게. 나는 명을 거역할 수도, 날 살린 이를 죽일 수도 없으니. 세풍에게 하루빨리 마을을 떠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풍은 계지한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해 주십시오. 단사초의 비밀에 대해. 큰일 날 소리 마라. 그거 파헤친다고 나대다. 시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좌상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단사초의 진실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발 좀 부탁을 하지만 계지한은 쫓고 있다면 도망쳐야 한다. 그들은 널 죽일 게야. 아니요. 세풍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한양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한편 조태학의 끈앞풀인 임순만은 조신우가 선왕이 죽기 직전 사용된 피침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좌상 조태학에게 전달을 합니다. 요것을 갖고 다니면서 뭔가 은밀하게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조태학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신우를 감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소락현으로 돌아가던 신우를 자객들이 공격합니다. 좌상의 명이더냐? 아마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좌상 조태학의 명령이었겠지요. 자객들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신우. 결국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자객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뒤에 나타난 그자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임순만이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그는 겨우 뒤따라오던 자객을 따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 점점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편 기미도 감시도 뚫고 대체 누가 어떻게 단사초를 썼을까? 감찰어사는 왜 소락현에 내려온 것인가? 이 침통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쫓고 계신 일 어쩌면 오라버니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신우가 피침의 진실을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세풍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찾던 중 의식을 잃기 직전에 조신우를 발견하게 되죠. 어서 영가! 이번에도 세풍은 신우를 살려줍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리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깨어나자 선왕과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피침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라져버리죠. 어서 영가! 아니 회복도 안 된 몸으로 어디... 그러던 중 세풍을 만나러 계수 의원의 왕이 찾아와요. 왕이 직접. 왕은 아픈 수락관 궁녀가 곧 도착을 하니까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수락관 궁녀 하나를 이리로 데려오고 있다.
그 아이를 치료해다오. 어쩌면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테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그런 인물이었죠. 어찌된 일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와인일인지 갑자기 놀라며 도망을 쳐서 놀라 잠시 혼자란 것뿐입니다, 전하. 반드시 살려야 한다. 진실을 꼭 밝혀줘야 돼. 예, 전하. 얼마 후 깨어난 궁녀는 심하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궁녀. 은우님, 천돌 화계 옥당에 시침하세요. 이제야 세풍은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궁에서 살려준 그런 궁녀였던 거죠. 의원님 잘못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아버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검은 옥나비 술띠를 한 남자 도제주께서 궁녀를 통해서 나비 모양의 술띠를 한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풍. 곧바로 신우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한편 병사들을 끌고 개수의원 사람들을 뒤쫓아온 임순만과 조태야. 저같이 끈질긴 놈한테 걸렸으니 말입니다요. 큰일 났어. 지금 임순만이가 뭔 일인지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막 오고 있구만요. 세풍은 궁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지만 궁녀는 결국 사라졌던 신우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날 밤 신우를 불러낸 조태학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유세엽을 죽이지 않았느냐 물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입증해내거라. 다시 유세엽 처리하라고 명령을 네가 내립니다. 약하지 않다는 걸. 예. 한편 궁녀의 죽음을 알게 된 세풍은 한양에 가야겠습니다. 전하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합니다. 저승이 연루된 게 확실하니 단죄를 해야지요. 은호와 함께 한양 외곽에 도착한 세풍. 별다른 위기 없이 성문을 통과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왕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전달합니다. 세어봐. 월에는 차도가 좀 있느냐? 월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얼마 전 자신에게 진실을 고했던 기미상궁. 선왕 전하에 승하에 이 기미상궁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면서 믿을 수 있는 세풍에게 시신 거만을 맡깁니다. 조심스럽게 거만을 진행한 두 사람은 이번에도 단사초가 사용됐음을 알아차렸죠. 단사초에서만 저런 변색이 일어납니다. 하면 기미상궁에 비해 단사초 성분이. 김이상국을 죽인 자들이 선왕께도 단사초를 쓴 것이죠. 같은 시각 개수의원에는 헛것이 보이는 남자가 찾았습니다. 아버지 얼른 나와봐. 바로 잠을 못 자 많이 쇠약해진 것은 물론이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내가 진짜 마누라라도 팔아서 돈을 가져올 테니 딱 감옥만 비울 아부형을 주시게. 계자는 시장에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놈이 어디서 이런 몹쓸 것을 팔아? 누가 이딴 걸 만들었어? 조지한 놈이 누구야? 독초를 시장에 푼 사람이 임순만이라는 걸 알게 된 계자는 우리 의원을 꾸준히 노렸던 게 혹 양귀비를 키울 땅이 필요해서였다면
오늘부로 수확량을 3배로 늘리거라. 임순만이 피우는 아부용까지 팔고 있습니다. 곧바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향청 자수란자가 백성을 병들고 죽게 만들고 있는 게입니다. 세풍과 은우의 활약으로 인해서 임순만은 관군들에게 붙잡히고 말죠. 세풍은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힐 때입니다. 좌상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았는지, 좌상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임순만은 살려만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목숨만은 좀 건질 수 있게 도와주게. 안 좋은 예감은 왜 현실이 되는지 그 순간 자객이 쏜 화살이 날아와서 임순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세풍에게 피침을 건네주는데 이거 받아. 이것만 있으면은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이거죠. 분명 좌상이 선왕께 탄사초를 쓴 것입니다.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임자수라면 좌상에게 상납한 내역을 기록해뒀을 겁니다. 그 치부책을 찾아야죠. 그 치부책! 계지안의 도움으로 좌상의 치부책까지 손에 넣게 된 세풍. 피침과 이 장부면 좌상을 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태악 잡기에 들어갑니다. 세풍이 가져온 피침과 치부책을 통해서 좌상의 죄를 알게 된 왕. 그동안 좌상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치부한 기록과 선왕께 시침한 피침이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그를 잡기에 부족했다 이거죠. 확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왕 전하의 종창이 붉어졌다, 구슬이 잡혔다 한 날짜에 쓴식 재료들을 적어주십시오. 예. 같은 시각 피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조태악. 불의 탄도가 없어진 듯합니다. 신우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피침이든 유세엽이든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신을 가로막는 것들 모두 정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를 미리 눈치챈 왕은 신우는 물론이고 선왕에게 독을 사용한 진범까지 체포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왕과 좌상, 좌상 대 왕,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후에 왕은 세풍을 다시 내의로 드립니다. 수락관 궁녀에게 청나라 향신료라 속이고 단사초를 내려보낸 자, 팥죽에 새알심에 단사초를 넣어 기미를 피하도록 한 자, 선왕을 훈석해 한 자는 바로 좌상입니다. 선왕을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좌상이라는 진실을 밝히면서 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그저 니놈 머릿속에서 나온 헛된 얘기가 아니더냐? 치부책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을 병들게 한 진짜 증자지요. 결국 조태악은 끌려가게 되지만 끝까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 신우와 함께 죽은 줄만 알았던 궁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신우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뒤에서 좌상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왕 전하의 수라에 단사초를 넣어라 들은 것이 맞느냐? 궁녀의 진술로 한순간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나라에서 온 귀한 향신료라며 전하의 야참인 홍삼정과 위에도 뿌리게 하고 팥죽에도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시한 것이 누구였느냐? 신기수 어의 영감이 식료단자와 함께 주셨습니다. 전하! 좌상의 권세가 두렵고 또 거부하는 저희 가족을 해야겠다고 협박하였기에 그리하였을 뿐 결코 제 뜻으로 한 일이 아니옵니다, 전하! 조태악의 죄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출구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조태악. 숨겨뒀던 단사초를 입에 털어넣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개수 의원으로 돌아오고 금이 환영한 그를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환영해 줬는데요. 개수 의원의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세풍을 잡아가기 위해서라는데요.
이관 유세엽은 주상전하의 명을 받들라. 도대체 무슨 일로 세풍을 찾아온 것일까요? 어렵게 행복을 얻은 세풍에게 어떤 고난이 시작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즌2에서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 역사 비하인드가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즌2를 통해서 역사 공부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수석지미 유세엽 아니 유세풍 사대문 밖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조차 없던 찐 한양 남자. 아 거기에 한양 바닥을 뒤집어 놓던 꽃미모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서 들어와, 어서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 그 강화만 돌려주면 곱게 보내주겠다. 멧돼지는 칼빵 같은 걸 맞아봐서 이러고. 날 뭐 알아요? 저기 그 누구에게나 사생활은 좀 있는 거니까요. 이게 고백이여 욕이여. 덕수리 하나 발령. 반복한다. 덕수리 하나 발령. 아버지 봐봐. 내가 옷 만들어서 호강시켜줄게. 위중한 분들은 이쪽, 아직 어중중한 분들은 이쪽으로 서세요. 아 근데 보름이면 며칠 안 남았잖소. 보름에 누가 옵니까? 엄청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여기에 두겠습니다. 너도 요새 주상전하처럼 부쩍 헛걸 자주 보더라. 의원님! 진짜 제 앞에 계십니다. 의원님 곁에서만 숨 쉬는 것 같고 가슴이 뛰는걸요. 이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세엽의 첫사랑이다. 옹주 마마? 옹주마마와는 각별한 사이신가 봅니다. 아직도 혼자라 들었다.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알 것 같구나. 이 나라의 옹주인 나를 더럽혀놓고. 더럽. 남봉꾼. 참 생각할 것도 없다. 은우님은요? 아까 그 내의원 의관품에 아주 쏙 안기셨습니다.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것을. 그게 아니면 내의원이 틀렸다 인정하자는 겐가? 큰 소리 친 것은 너다. 못하면 네 목을 잘라버릴 것이야.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유세엽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그리 만들겠습니다. 그래, 마음이 원인이란 진단이 맞았다면 고치기도 했어야지. 이게 고친 건가? 병자를 겁박하는 게 내의원의 방식입니까? 어찌 그리 오만방자한 것인가? 자네 그 오만이 병자를 죽게 만든 것이야. 병자를 살릴 수 없는 의원이 의원 자격이 있는가? 구에 조태악의 귀신이 있답니다. 따르시죠. 내 오늘도 헛것을 보았다. 죽은 좌상. 왜 이제 온 것이냐? 네가 날 지켰어야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귀신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병이 퍼지는 이유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날 살릴 거라. 반드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거 너무 거슬려. 이번에 부임한 힐령날이 얼굴 못 보셨지요?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아주 드럽기가 말도 못해요. 세율령이라고 뭐가 달라? 다 그놈이 그놈이지. 어쩐지 참 친숙하다 했어. 이것도 뭔지 아세요? 어딜 간다는 거야? 너 그놈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쁘이는 안 돼.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냐고! 그냥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명이니까요. 규찰이 끝날 때까지 개수 의원을 잠정패한다.